대한민국 건국 71주년 기념행사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해방과 70년이 지나면서 참 수많은 역사의 사건들을 거치고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조국의 환경을 보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모였습니다. 1919년 3월 1일 3.1운동, 원래 1910년 8월 29일에 경복궁에 일장기가 걸린 날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함성이 울려 퍼질 때까지 34년 11개월 10일, 이 기간은 반만년 유구한 우리의 역사를 단절시킨 씻을 수 없는 모욕과 수치와 슬픔의 기간임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아마 해방 전에 출생하신 어른들은 대부분 역사를 다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기억하고 또 자세히 가슴에 새기고 계실 줄 압니다. 1910년 8월 20일자 뉴욕타임즈에는 대한민국 역사에 사라지다.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코리아라는 나라는 이제 역사의 한 이름으로 기억되는 날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합의에 의해서, 원래 강제지만 한국 주권을 넘겨주고 한국 땅과 국민은 일본 땅과 일본 국민이 된다. 이렇게 기사가 실렸습니다. 참 부끄러운 역사지만 확실한 나라의 주권을 잊어버린 그날을 뉴욕타임즈는 자세하게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겼습니다. 100년이 지난 2010년은 밴쿠버의 동계올림픽을 열었던 해였으며 뉴욕타임즈는, 제가 뉴욕에 사니까 뉴욕타임즈는 매일같이 한여름 동안 내내 있었던 올림픽 경기에 대한민국 선수들의 우수한 성적과 건투를 매일 자랑스럽게 다뤄줬습니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개막 전부터 한국의 김연아 선수를 줄곧 비중 있게 다뤄온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여자 피겨스케이팅 금메달을 거머쥔 김 선수에게 다시 찬사를 보냈다. 뉴욕타임즈를 이용해서 밴쿠버 타임즈가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뉴욕타임즈는 27일 스포츠면에 김연아가 마땅히 차지해야 될 금메달을 따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자 피겨스케이팅 선수로 인정되었다고 발표하면서 김연아가 탁월한 기술과 우아한 점수로 228.56의 세계 신기록을 만들어냈으며 남자 선수들과 비교해서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실력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아사다 마오 선수를 동계올림픽에서 최초로 2번의 트리플 엑셀을 성공시킨 여자 선수가 됐지만 김연아에 비해서 20포인트를 뒤졌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김연아가 이번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까지 운동선수로서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면서도 이를 극복했으며 한국에서 문화적 아이콘이자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한국을 35년간 점령했던 일본의 경쟁자를 완벽하게 굴복시킨 승리자로 인식되었다고 전했다. 이 올림픽 경기에서 대한민국 선수가 일본 선수를 완벽하게 굴복시킨 것은 한국을 35년 동안 지배했던 일본을 이기고 위대한 승리로 인식되었다고 뉴욕타임즈와 밴쿠버 타임즈가 기록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100년 전에 없어진 나라가 다시 100년이 되어서 뉴욕타임즈는 설명 없이 전면에 어떤 동작은 김연아의 동작 한 페이지 가지고 안 되니까 뉴욕타임즈의 두 면에 18개 동작을 연속으로 그려내면서 뉴욕에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비전과 애국심과 고난의 놀라운 희생을 통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건국절을 광복절 이렇게 우리가 알았었습니다. 저도 1944년에 제가 태어났는데 해방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6.25를 경험하고 그리고 4.19와 5.16과 월남전 그리고 독일 뉴욕 다니면서 이 대한민국이 태어나면서 1948년에 제헌절 7월 17일 어느 단체나 국가가 되려면 법이 결정돼야 되는데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의해서 국회의원을 선거하고 그리고 그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국가와 주권과 영토와 헌법과 국민이 하나 되어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역사에 태어나는 이 광복 그리고 건국을 지금 온 천하가 70년 동안 알고 있던 이거를 뒤집는 이 엄청난 시대에 그리고 엉뚱하게 김구씨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비춰서 딴 얘기를 만들어가는 이런 사기 집단과 거짓 정권에 의해서 이 건국이 흩어지고 뒤바뀌는 위기에 우리가 놓여 있을 시간에 대한민국 건국은 합법적으로 건국절 대한민국의 탄생은 이승만 박사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건국이 성취되어 만방에 알려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의 동료들과 우리의 오고 오는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역사의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압니다. 환영하고 감사하고 아마 이 역사는 진실 반드시 역사에서 밝혀지고 전파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가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벤구리온이나 또 그 외에 몇 분이 계시죠. 그분들은 나라의 건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 이승만 박사님도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를 건설하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의 생애를 희생하시고 외롭게 하와이에서 생애를 마치셨던 그분의 정신과 건국 이념을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는 이 건국 정신이 오고 오는 세대까지 계속 전파되므로 나라가 바로잡혀지고 거짓의 집단들은 물러가고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는 이를 위해 우리가 희생과 각오, 뜨거운 결의를 새롭게 하는 모임이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 기념사업회 미주 총회장님 김남수 목사님과 또 시애틀 회장님 한용석 목사님 또 이사장 우리 황기현 이사장님 또 문무일 사무총장님 멀리 한국에서 오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하신 지 7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4월 15일이면 대한민국이 종말을 고할 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갖고 이제 미국 순회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종말로 성주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주 너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화폐, 여권 압승의 원인으로 포장한다. 2016년 4월 26일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한구 공천위원장, 유승민 대구 동구 후보자 이걸 가지고 3주 내내 끕니다. 그러면서 YTN은 또 뉴스 매체는
매 30분마다 한 번씩 야당이 저 모양이다, 저 집권 여당이 저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연출했던 사람이 김무성, 이한구, 유승민입니다. 따라서 이현주, 영입, 김무성, 유승민 등과의 이전 투구 창출하는데 이한구, 유승민이가 또 동원될 수 있다. 또 동원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방책은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통일하는 방법입니다. 시진핑이가 좋아하지 않지만 이것도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트럼프의 선제 공격을 유도, 게릴라전으로 승리. 자,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단거리 미사일 트럼프가 꿈쩍도 안 해요. 그런데 장거리 미사일을 괌으로 한 발만 날리면 이제 전쟁은 불가피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참을 수가 없어집니다. 그걸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이렇게 됐습니다. 수십만 특수군이 후방지역에 배치 완료됐다. 전쟁 이전에 한미 지휘부, 주요 부대 점령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 저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중국의 위험부담, 3차 대전 핵전쟁 가능성, 딥스테이트가 미국의 민주당과 매스미디어가 지원하는 방안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게릴라전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장담하기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왜? 20만, 30만이 후방지역에 이제 노동자, 농민으로 가장하고 들어와 있다면 북한 지역을 초토화, 어니힐레이션, 초토화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점령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남한에 땅굴로 기어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이제 미국인 20만 명 내지 27만 명을 포로로 잡으면 대한민국은 끝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5세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야 이긴다. 저는 이 기적 같은 일을 창출하기 위해서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공개하지 못하는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의 도굴 금괴, 여기에 박근혜 정부 당시 대검 반부패 수사부 이두봉 검사, 이 실명이 이제 김일선 교수에 의해서 발표됐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인용을 합니다. 문재인 개인 재산이 340조 원입니다. 촛불 시위대 유료 동원, 탄핵 찬성 234명 국회의원 확보, 구명 헌법재판관 확보, 언론 및 여러 조사기관 확보, 여기에 돈이 사용되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바둑반 남친 땅굴. 2004년 8월 13일 날 이렇게 둥글게 파여진 기계로 판 이것이 전 세계에 방영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한성주 장군이 운영하는 땅굴 안보 국민연합이 여기에서 이제 현수막을 걸고 데모를 했습니다. 밝혀라. 자, 그러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공개된 걸 보면 증거를 인멸했어요. 박원순이가 증거를 저렇게 인멸을 해갖고 다 갉아냈습니다. 자, 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저기에 직경 4m짜리 이 거대한 이것이 존재했어요. 세멘트 블록이. 이것은 요 밑으로 내려가는, 땅굴 속으로 내려가는 거기를 세멘트 블록으로 막아준 결과입니다. 다시 바꾸어서 한번 볼게요. 5곱하기7곱하기 80m 동공이 전 세계에 방영이 됐고, 여기에 방금 전에 보신 시멘트가 있었고, 여기에 남측 땅굴이 지나고 있고, 여기에 9호선 철로가 가고 있는데, 요 흙이 필요했던 겁니다. 요만한. 왜? 그 당시에 사방에서 싱크홀이 여기에서 생겼습니다. 속천동 지역에서. 그러면 그 구멍 생긴 데를 좌우를 틀어 막아야 되는데 같은 재질의 흙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퍼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음에 설명을 드립니다. 자, 제가 8월 13일 날 이 일이 있었고 제가 8월 20일 날 여기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다 아래 위로 증거를 다 인멸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것은 밑에서 시멘트가 올라와서 삼성물산에서 쏜 것이 여기에 쌓였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아까 그 구멍을 막아준 흔적입니다. 박지원이와 호영 호재하는 김무성이가 제가 들어가고 난 다음 날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왜냐? 8월 21일 날 한성주 장군하고 박종진의 쾌도 남마가 여기에 대해서 방영을 하게 돼 있었는데 8월 21일 날 이 방영하는 것을 캔슬시키고 그 다음 날 김무성이를 박지원이가 집어넣어서 집권 여당의 당 대표를 집어넣어서 일 없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고 이제 끝나게 만듭니다. 월남 패망의 3대 원인이 오이직 간천망, 우찌 땅굴망, 베트몽 게릴라전으로 평가합니다. 문재인, 김정은, 시진핑이 3대 비밀 병기가 있는데 오이직 간천망, 전국적 땅굴망, 국내 잠입 특수전 부대 이걸로 승리할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반가운 소식은 미국이 땅굴 탐지 능력을 올해 8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지금 진행 중이죠. 피츠버그에서 9개 팀을 투입해갖고 이 차 뒤에다가 안테나를 달고
뭐 10마일 곱하기 10마일 지점을 주고 이걸 경연 대회를 하고 있어요. 22일 날 끝납니다. 그래서 광고된 걸 보면 터널, 사람이 판 터널하고 그 다음에 어번, 이 도시 시설, 그 다음에 여기는 케이블, 탄광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찾는 이 대회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주한미군 사령부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남침 땅굴을 이 장비를 갖다 집어넣어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올해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과 5,200만 국민을 구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5,200만 국민 주권이 주사파 정부와 언론에 의해 침탈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여기에 대해서 선언을 해주시고 문재인을 한미동맹의 적으로 선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 동포 애국자 대표들의 행동을 촉구합니다. 올해 10월 워싱턴 DC에서 300명 애국자 대표들 회합을 갖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연대하여 대한민국을 구출하자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우리 문무일 사무총장님도 오셨는데 대한민국 구출해서 71년 전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이 건국한 대한민국을 내년 4월 15일까지 가지 아니하고 구출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저는 문무일 사무총장님, 전 세계적으로 이승만 대통령 기념 사업회가 구성되어 있고 애국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4월 15일 날 부정선거로 이해찬이 말대로 260명의 국회의원들이 집권 여당에서 나오면 대한민국은 사라집니다. 미국은 박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대한민국의 종말을 들여다봅니다. 저는 이날을 막으라고 하는 특명을 받고 지금 미국을 돌고 있습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 기념사업회도 여기에 동참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앞에 놓여진 대한민국 회복연합 출사표 이걸 제가 낭송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쟁 중인 국가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 주적은 북한군, 중국군 그리고 러시아군입니다.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사기 파면과 5월 9일 전면 부정선거로 정권을 찬탈한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수십만의 젊은 군인들이 전방에서 북한군, 중국군, 러시아군과 대치하고 있는 전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저들 주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의 국방을 모두 헐어버렸습니다. 1번 DMZ GP를 헐었고 2번 한강 하구 철책과 동서해안 철책을 헐었습니다. 8번 2019년 7월 한일 캠페인 시동으로 북핵 해결을 위한 한미일 공조를 헐었습니다. 앞에 내용 브리핑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따라서 문재인은 스스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사형에 처해져야 할 여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문재인의 여적 및 이적 행위를 보면서 그를 북한, 중국 간첩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령을 따라 대한민국의 국방을 헐어버린 북한, 중국 간첩 문재인의 최종 전략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공산화입니다.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 종북 간첩 조국과 윤석열을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산화의 목표 시기는 언제일까요? 방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조기 해결을 위해 내년 4월 15일 총선 이전에 대북 군사행동에 돌입하게 되면 1번 걸어놓은 국경으로 침투, 2번 가독한 땅굴망으로 침투, 3번 미리 침투시켜놓은 20만 이상의 특수군의 긴급 침투 등을 통해 한미 양국의 정치 군사 지휘부를 삽시간에 장악하고 동시에 20만 주한 미군 및 미국인을 포로와 인질로 잡을 것입니다. 맨 밑에 내려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내 애국 동지 여러분,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문재인 정권을 대체할 대한민국의 대한 세력을 찾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대한 세력이란 목숨 바쳐 문재인을 끌어내어 종북 간첩 세력을 처단하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회복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원상복구할 애국 세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러한 의지와 용기와 지혜를 갖춘 애국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자유민주주의 보수 세력의 대통합을 이루고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트럼프 행정부와 구체적으로 협력해야 할 때라고 판단합니다. 밑에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3번 읽겠습니다. 대회에는 국내의 자유민주 사상의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의 제 요직에 추천하고 대외 동포사회 조직의 제 요직에도 추천한다. 4번 대회의 구성원들은 종북 간첩단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다음의 신조와 가치를 공유한다. 가 5.18은 북한군의 대한민국 전복을 위한 특수작전이었다. 나 북한군의 광범위한 남침 땅굴망에 대비함은 국민과 군인의 본분이다. 나
중앙선거리와 전자개표기는 자유민주선거를 해치는 종북 간첩단의 도구이다. 북핵 해결을 위해서 문재인에 의해 파괴된 한미동맹과 한미일공조체제 및 연합사 유엔사 협력체제를 복원한다. 북핵을 해결하고 남북한을 통일할 뿐 아니라 조국의 고토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63만 명 국군과 350만 명 예비군뿐만 아니라 16세부터 70세까지 남녀노소 모든 국민들이 국토 방위와 고토 회복의 신성한 의무와 책임에 동참할 것이다. 이와 같은 대회연의 정치군사적 강령에 동의하는 모든 애국 동지들의 본회 동참을 본면하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2019년 8월 15일 대한민국 회복연합 대표 예비역 공군소장 한성주. God bless Korea and America. God bless Iraq, US Alliance.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구출하고자 하는 분들은 앞에 서명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서명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저희들이 전달하려고 합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그 대한민국을 보면은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믿음의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대통령이십니다. 이 책들과 이 역사와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면은 그분이 거짓된 소식들, 거짓된 것들에 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수명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 아십니까? 황상익 서울대 교수는 38.5세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그 수명이 38.5세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짧습니까? 그런데 구한말, 우리나라가 이제 36년 일제시대 전까지 구한말, 거기까지는 얼마나 수명이 되느냐, 그걸 조사를 했는데 48살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얼마나 사신지 아십니까? 원래 한국 나이로 치면은 91살을 사셨어요. 1865년생이시고 돌아가실 때는 1975년이니까 7월 달에 돌아가셨고 태어나는 것은 6월이니까 91살을 사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셨습니까? 38세에다가 48세에 수명밖에 안 되는데 그분은 시대의 영웅이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분에게 준 생명입니다. 저는 첫째,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래 사셨는가? 그 시대에 그분은 철저하게 식단을 조절했습니다. 굉장한 소식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아주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잡순 것은 뭐냐면 계란하고 그 다음에 날계란하고 식초를 겸해서 드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특별하게 잡순 건 뭐냐면은 운동도 했지만은 신약과 구약을 잡섰어요. 신약과 구약을 특별히 많이 잡섰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생애에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어저께 우리 문무일 이사님하고 대화를 잠깐 했는데 조지아 워싱턴 대학에 그분의 졸업 논문에 보면은 그 사진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분이 한국 돌아가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써있는데 거기에 쓴 것이 전도사가 될 것이다 라고 써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들으십니까? 이분이 돌아가서 한국을 그렇게 세우려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그렇게 많이 잡섰고 그 다음에 기도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이분을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고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를 하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을 위한 사업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그라운드에서 그분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념사업회를 결국은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90을 사신 이분처럼
악의 무리를 청산된 것을 보시려면 여러분들도 특별히 건강하셔서 장수하셔서 반드시 악의 무리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월요일에는 원래대로 웃고, 화요일에는 화사하게 웃어라, 수요일에는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 날은 목청 터져라고 웃어라, 금요일 날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날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 날은 아주 그냥 한꺼번에 다 모아서, 일주일 다 모아서 한꺼번에 웃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웃으시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그 시대에 장수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장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며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모든 나라 흥망성쇠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강팍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고 완악한 자를 선하게 하시고 불의한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미쳐 돌아가는 우리 한민족의 모든 사람들 심령과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교회와 주의 종들과 목숨을 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수용소에서 죽음을 안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거룩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북한 땅에 뿌려진 수많은 순교의 피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백성을 다시 구원하고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우리 한민족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대한민국 만세! 만세!